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4단원 기체의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고 우선은 이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5쪽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자, 4단원 기체의 성질. 자,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체 입자의 운동. 이건 뭐냐면은 기체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얘들은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알갱이. 이런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이라는 것은 얘들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입자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기체 입자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과 확산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이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입자 모형으로 이 운동들을 설명하고 증발 확산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오늘 여기 중단 1을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 편이긴 한데 좀 축약을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이제 이 기체가 온도가 변하거나 또는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그 크기가 변화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4단원 내용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기체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기체 입자의 운동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체를 이루는 입자.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이토록 펄럭일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불 때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 기다란 풍선으로 재미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 튜브를 이용해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튜브 속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기체는 어떤 형태로 생겼을까요? 모든 물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와 같은 기체도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 집의 외관은 깨끗해 보이지만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에서 유해 성분이 나와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즉, 새 집에는 유해한 기체 입자가 둥둥 떠다닌다는 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군요. 오존은 우리 몸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기체인데요. 오존 기체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자 형태로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오존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교과서 128쪽에 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주사기 있죠, 주사기. 주사기를 한쪽 이제 우리 여기 구멍을 막고 주사기 구멍을 막고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멈춥니다. 끝까지 다 안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이거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을 막고 쭉 누르면은 들어가다가 멈춥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뭐가 있어? 공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주사기 속 공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공기는 그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죠. 알갱이들. 그것을 알갱이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피스톤 누르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이것이 이제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입니다. 얘들이 이제 골고루 잘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자들 사이에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피가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림을 다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서 근데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 그 어디다가 필기를 좀 해놓을게요. 거기 그 페이지 여백에 자, 주의.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요거 입자를 그림으로 그리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그 입자의 수를 입자 개수 있죠. 개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공기 여기 구멍을 막고 있죠. 자, 주사기 구멍이 막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누르는 상황에서 뭐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공기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개수와 여기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자 개수 이때는 변함없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그림에서 입자 수 한번 세보시고 자, 여기랑 여기랑 지금 개수가 다르게 그려진 친구들은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기체가 없고 따라서 입자 개수 변함 없이 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입자 이렇게 크게 그렸다가 여기서는 작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것만 눌렀을 뿐이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달라지진 않죠. 공기 입자가 바뀌진 않아. 그래서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입자의 크기나 뭐 모양,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29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끝을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누르면 피스톤이 밀려 들어가면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다. 이것을 밑줄을 좀 쳐볼게요. 공기 중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즉,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입자들이 서로 떨어진 채 주사기 안에 골고루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림을 그렸던 것 그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밑줄 쳐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 옆에 그림 이제 4-1 그 기체의 입자 모형을 보시면은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이 주사기에 구멍을 막아가지고 자 지금 안에 있는 공기 입자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아주 골고루 잘 퍼져 있고 입자들 사이에는 그 공간이 있죠. 빈 공간. 간격을 좀 이루면서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풍선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선에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풍선 모양이 뭐 다양하죠. 이렇게 뭐 하트 모양 풍선 또는 뭐 이런 뭐 오리 모양 풍선. 근데 이 이제 모양대로 부풀어 오르는데 그 이유는 밑줄을 쳐볼게요. 자,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퍼지기 때문에 안에서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골고루가 조금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크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바람이 빠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왜 그런지 또 마찬가지 입자 모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 고무 풍선을 이루는 입자가 되겠죠. 이 입자들 사이에도 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틈 사이로 이 풍선 안에 있던 기체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기체는 매우 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2번.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문제 좀 별표를 치고 보시겠습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 속의 공기가 지금 이렇게 입자 모형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공기를 일부를 빼냈다고 합니다. 자, 공기의 일부를 뽑아낼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얘들 여기서도 입자의 수가 똑같이 변함없을까? 아니겠죠? 일부를 뽑아냈죠. 일부를 뽑아냈으면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개수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빼냈으니까.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이제 골고루 쭉쭉 퍼져 있게 잘 분포를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골고루 퍼뜨려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점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넘어갑니다. 130쪽. 130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입자의 운동. 얘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쪽에 보시면은 탐구, 향수의 확산과 증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탐구. 그러니까 이 탐구가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향수의 확산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향수의 증발을 확인하는 그런 탐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칠판입니다. 칠판. 자, 그러면 제일 뒤에 저 구석에서 어떤 학생이 향수를 한번 착 뿌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자, 얘가 향수를 뿌렸을 때 냄새를 맡는 친구들이 있겠죠. 나 냄새나 하면은 손을 들면 됩니다. 손을 드는 그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여기 앞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너희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맞아.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가 냄새를 맡겠죠. 상대적으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중에 냄새를 맡을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향수 냄새가 쭉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는 향수가 증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질량 측정하는 지금 이 전자저울은 반드시 가장 처음에 수평을 맞춰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유리 접시,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름 종이를 깔아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0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거름 종이 위에 향수를 뿌립니다. 질량이 어떻게 될까? 질량이 증가를 하겠죠? 향수 지금 뿌려진 만큼 질량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향수가 증발을 하는데 그때 질량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간 빠르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점점 질량이 감소를 하고 있죠. 자, 탐구 2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름종이 위에 향수를 뿌리면서 질량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과서 131쪽에 2번 관찰이라고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초록색 물음표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기록을 해볼게요.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 답이 먼저 나왔네요. 정리하기 1번입니다. 탐구 1에서 향수 냄새는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가는가? 그 앞에서 촬영을 해보시면은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 쪽으로 쫙 퍼지는데 이게 이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겠죠? 자, 2번 또 정답이 먼저 나왔네요. 탐구 2에서 질량이 변하는 이유는
그 거름종이 위에 뿌려졌던 향수가 증발을 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3번에 별표를 치고 이걸 입자 모형으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제가 마찬가지 시간을 줄 테니까 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자, 탐구 1에서 그러니까 그 확산이죠, 확산. 자, 구석에서 향수를 한번 착 뿌렸을 때 지금 입자를 우선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그 나중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중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친구들 다 손을 들었죠. 냄새 맡았다는 친구들 손을 들었고 여기 보시면 아직 이 친구 손을 못 들었어. 이 친구도 아직 입자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향수 입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기를 아직 못 맡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던 이제 향수 입자들이 온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 2에서는 이제 증발입니다. 증발. 거름종이에 뿌려놨을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향수 입자 그림을 그린다면 나중에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32쪽을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한번 밑줄 쳐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여기 네모를 쳐볼게요.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향수를 쭉 이제 멀리 있는 친구까지 맡을 수 있는 이유는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이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또 이제 거름종이 위에 향수의 질량을 감소하는 것은 이 향수 입자가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이것을 자 보세요. 입자가 마찬가지 네모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동그라미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확산과 증발의 그 예들에 대해서 제가 그 다룬 영상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물이 들어있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어항 속의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물이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증발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요? 증발은 한자로 찌다는 뜻의 증, 피다는 뜻의 발이 결합된 단어로 데워진 공기가 피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찌다는 뜻의 증에는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증발의 예를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널어놓은 빨래가 마르는 것, 감을 말리면 곶감이 되는 것, 염전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것, 가뭄이 들었을 때 땅이 갈라지는 것 등이 모두 증발에 해당합니다.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넓게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한자로 넓히다라는 뜻의 확, 흩어지다라는 뜻의 산이 결합된 단어로 물질이 넓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확산의 예를 찾아볼까요? 먼저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 빵집 앞에서 빵 냄새가 나는 것,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에서 신맛이 나는 것 등이 모두 확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증발과 확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발과 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새집증후군인데요. 새집증후군이란 주거용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증발 및 확산되어 두통, 알레르기, 코막힘 따위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증발과 확산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증발과 확산 덕분에 우리는 꽃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증발과 확산과 관련된 현상을 찾아보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보면 어떨까요? 자,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33쪽에 지금 이 확산과 증발 역시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4-4를 보시면은 향수의 확산 모형입니다. 자,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 나가는데 이 영상 잠깐 보시면은 자, 뚜껑이 열리고 자, 향수 입자가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일단 증발을 한 다음에 널리 퍼집니다. 스스로 운동할 수 있어요. 입자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운동을 해서 골고루 퍼져 나가는데 이렇게 확산을 입자 모형으로 이렇게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어항, 집안에 둔 어항의 물이 시간 지나면 점차 줄어드는데 이것은 이제 물이 증발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역시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표면에서 이 액체인 물이 기체로 자, 상태가 변해가지고 자, 날아갑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입자가 액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표면에서 이제 기체로 변해가지고 날아가는 현상. 되시겠죠? 이것도 역시 이 물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나 증발이 일어날 때 입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장실 냄새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심하게 납니다. 왜냐하면은 밑줄을 쳐볼게요. 기온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이 더 빨리 되겠죠? 그죠? 자, 기온이 높다는 것은 이제 열 에너지, 이 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에너지, 조금 더 이제 힘이 생기겠죠?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증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말릴 때, 드라이기로 말릴 때 빨리 말리려면은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도 더 빨리 일어나고, 그렇죠? 염전에서도 햇빛이 강할수록 소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밑줄을 쳐볼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 입자가 활발, 더 빨리 증발을 하기 때문이다. 됐죠? 중요한 거는 또 밑줄을 치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나 증발이 빠르게 일어난다. 되시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훨씬 더 증발과 확산이 잘 일어난다. 되시겠죠? 자, 그럼 거기 페이지 그림 4-6에 이제 머리카락 말리는 친구 사진 밑에 Q를 보겠습니다. Q, 이거. 자, 기온이 낮은 날과 기온이 높은 날, 빨래가 잘 마르는 때는 언제인가? 자, 여러분들 빨래가 마른다는 것은 이거 무슨 현상일까? 증발이 돼야 되겠죠.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겠죠. 기온이 높은 날이죠. 됐죠?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자, 퍼져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냄새가 퍼진다. 확산이라고 하고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입자가 무엇을 해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시겠죠?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입자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까지 들어가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자, 3번에 이것도 별표를 좀 칠게요. 아주 중요한데, 바람이 부는 날과 불지 않는 날, 산림욕을 하기에 더 적당한 날을 무엇인지, 언제인지 입자운동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자, 산림욕이 뭔가요? 그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은 그 나무가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바람이 부는 날과 불지 않는 날, 언제가 훨씬 더 산림욕하기 좋을까요? 자, 바람이 불면은 이제 이 피톤치드가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언제다? 바람이 부는 날이다. 왜냐하면은 피톤치드 입자가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문제랑 조금 관련된 건데 조금 추가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진공 상태 있죠. 진공이 뭔가요? 진공. 거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진공은 공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없음. 자, 그럼 공기가 없으면은 확산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확산 일어날까요? 자, 일어난다? 안 된다? 자, 일단 정답은 일어납니다. 아주 잘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확산과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다?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과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이 스스로라는 건 뭐냐면은 도와주는 거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좀 더 도와주는 애가 있는 거죠. 도와주면 더 잘 되겠지. 근데 진공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거 없어도 스스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 공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입자들이 확산을 할 때 얘들이 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 입자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는 확산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다? 스스로. 도와주는 거 없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확산, 증발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스스로를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중단원 1이 마무리된 겁니다.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확산이나 증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입자 모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프린트 있습니다. 제가 그때 4단원 프린트를 미리 줬습니다. 학교에서. 그죠? 그거를 이제 푸시고 제가 그 정답을 그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빈칸 채우고 문제를 풀고 정답지 확인해가지고 매겨가지고 그 학교 올 때 다 풀어서 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굳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등교 계약했을 때 학교에 왔을 때 제가 검사를 할 거니까 답안을 확인해가지고 다 풀어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